안녕하세요. 판메디랩입니다. 요즘 한국 국제학교나 미국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미국 수의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대나 치대와 달리 수의대는 이제 합격률이나 준비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연히 어렵다는 것만 알 뿐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느 미국 수의대가 유학생을 받아주는지 거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이제 듣기 어려운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학생의 미국 수의대 합격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두 번째, 유학생이라는 핸디캡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유학생을 합격시켜온 미국 수의대가 어디이고 그 공통점은 무엇인지입니다. 유학원들 이제 홍보 정보로는 얻기 힘든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학생들도 오늘 내용에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유학생의 미국 수의대 합격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수의대 평가 기준과 유학생의 수의대 선택 방법은 무엇인지, 세 번째, 유학생이 노려볼 만한 미국 수의대 10군데의 학교하고 합격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미국 수의대 준비를 혼자 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데이터는 미국 수의과대학협회 AAVMC라고 하죠. 미국 수의사회 AVMA 그리고 수의대 통합지원 시스템 VMCAS의 공식 통계 그리고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이민국 국토안보부 공식 정책 매뉴얼을 기반으로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스쿨 바운드 같은 이제 공식력 있는 입시 데이터 자료하고 코넬, 오하이오, 이제 웨스턴 비롯해서 주요 수의대 공식 입학 정책 그리고 대학이 공개한 클래스 프로필하고 국제학생 안내 자료까지 교차 검증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유학생의 수의대 합격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제 수의대 자리가 얼마나 좁은지 그중에서 유학생들에게 돌아오는 자리가 또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유학생이 넘어야 될 현실적인 벽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 인증된 수의대가 33개가 있고요. 이 가운데 이제 텍사스 A&M이라든가 텍사스 텍을 뺀 대부분의 공동 지원 시스템인 이제 VMCAS를 쓰고 있고 텍사스의 두 곳만 별도의 TMD SAS를 씁니다. 미국 수의대를 다 합쳐도 이제 1학년 신입 정원이 2023년에야 처음 4천 명을 넘었고요. 같은 시기에 이제 의대 신입 정원이 2만 3천 명을 넘었기 때문에 수의대 정원이 의대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원자는 최근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2024년에 8,152명이었던 것이 매 사이클마다 늘어서 이제 10,000명을 넘겼고 한 명이 평균 10개 이상의 수의대에 동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원서 수 자체는 훨씬 많습니다. 그럼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 입시 분석 기관 집계로 이제 지원자당 평균 약 12%입니다. 여기서 유학생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12%라는 게 의대의 약 45%보다 훨씬 낮은 게 경쟁이 분산돼서가 아니라 미국 전체를 합쳐도 이제 그 입학생의 자리가 4천석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수의대가 이제 의대나 치대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미국에서 가장 좁은 문이죠. 유학생은 이 좁은 문에서 다시 유학생 자리만 떼어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난이도는 몇 배 더 높다는 거죠.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미국 수의대 전체 재학생 가운데 외국 국적자 비율이 오랜 기간 동안 약 3% 안팎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인원으로 바꿔서 보면 얼마나 좋은지 실감이 나는데 한 해 신입 정원이 약 4천석인데 그중에서 3% 안팎이 외국 국적이다. 이러면 미국 전역에서 유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신입 자리가 한 해 120석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 120석을 두고 한국, 중국, 인도, 중동, 남미 이런 전 세계 최상위권의 유학생들이 매년 경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AAVMC는 유학생 지원자 수와 합격률을 따로 떼어서 공식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합격률의 정확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외국 국적자 비율 약 3%하고 수의대별 국제 지원 합격 데이터를 종합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3개 미국 수의대 중에서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약 30개이기 때문에 지원과 합격 자체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이유 첫 번째 이제 수의대마다 유학생 티오가 이미 극소수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유학생을 받는다고 해서 내세운 수의대라도 유학생이 내국인 시민권자 학생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입학처들은 이제 유학생 할당량을 아주 작게 미리 정해두고요. 홈페이지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아도 과거 합격 데이터를 보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웨스턴 U 같은 경우에는 주 거주 요건이 없는 대신에 국제 학생을 정원의 8% 이내로 제한하고요. 한 학년이 100명이 남짓하면 국제 학생은 많아봐야 8명 안팎이라는 거죠. 미주리 수의대 같은 경우에도 한 해 국제 지원서가 20건뿐이고 코넬이나 UC 데이비스 같은 명문대도 매년 받는 순수 외국 국적자가 한 자릿수로 추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체 3%라는 게 바로 이 미세한 할당량이 합쳐진 결과고요. 게다가 이 좁은 자리마저 캐나다 국적자가 상당 부분 가져갑니다. 캐나다는 이제 그 미국과 수의 교육, 면허 체계가 사실상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수의대 입장에서는 비자 부담이 거의 없는 거의 준 내국인에 가깝죠. 그래서 캐나다 학생을 빼고 나면 한국 유학생들에게 들어오는 자리는 더 줄어든다는 거죠. 이 좁은 문을 뚫고 핵심은 이제 폭넓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내국인처럼 5개에서 8개만 넣어서는 당연히 승산이 없는 거고 유학생 친화적인 수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많이 지원해야죠. 선발이 크거나 국제학생이 열린 수의대를 안정과 적정으로 깔아서 기본 합격 확률을 확보하고 TO는 적지만 명성 높은 코넬이나 UC 데이비스가 이제 상향으로 리치로 배치하는 식으로 지원 조합을 짜야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F1 유학생 비자 때문에 수의 관련 경험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스웨덴은 높은 GPA만큼이나 이제 쉐도잉, 동물병원에서 근무한다든가 농장 보호소 봉사 같은 이제 발런티어 같은 경험 시간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코넬만 하더라도 합격생 대부분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400시간을 넘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은 이걸 합법적으로 채우기가 시민권 학생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민법인데요. F1 학생들은 학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허가 없는 교회, 대학 밖에서의 노동이 오프캠퍼스에서 노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기서 많은 유학생들이 실수를 하는데 돈을 안 받는 봉사면 발런티어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해서 방학에 동네 지역에 있는 사립동물병원에서 무급으로 진료를 돕는다 이런 것들이 명백한 불법이고요. 적발되면 서비스 기록이 종료되고 추방까지도 됩니다. 시민권 학생들은 파트타임으로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수백 시간 경험하고 수의사 추천서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유학생은 이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그럼 합법적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가 순수 참관 쉐도잉입니다. 처치나 보조 없이 관찰만 하고 수의사에게 관찰했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되고요. 두 번째가 CPT입니다. 대학 밖에서의 활동이 전공 커리큘럼의 학점 인정 대상이면 국제학생처 승인을 받아서 실무를 쌓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졸업 후의 OPT입니다. 대학 졸업할 때 이렇게 경쟁력이 부족하면 12개월 OPT 동안 이제 동물병원이라든가 연구실에 정식 취업해서 경험을 채우고 다음 사이클에 지원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네 번째가 비영리 봉사입니다. 사립동물병원이 아니라 비영리 보호소, 야생동물 뭐 재활센터, 대학 부속 동물병원, 농장봉사 이런 곳들은 합법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지원 결심이 늦으면 롤링 시스템에서 크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미국 수의대 일정이 좀 까다로운데요. 통합 지원 시스템인 VMCAS가 매년 1월 달에 열리고 5월부터 수의대를 지정해서 제출할 수 있고 마감이 9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대가 마감까지 원서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서류를 완성되는 순서대로 검토하고 인터뷰를 보내서 자리를 채웁니다. 이제 롤링 어드미션이죠. 그래서 가을부터 인터뷰를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 지원하느냐가 당락을 가르는 건데 문제는 많은 유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수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국 대학에서 수의대 준비를 늦게 시작을 합니다. 수의대가 요구하는 스펙이 벼락치기가 안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제 400시간의 경험이라는 게 최소 1년, 2년 이상 걸릴 거고 그것도 서로 다른 분야에서 쌓아야 될 이제 인정을 받는데 여기 또 수의사 추천서, 이제 사이언스 교수님 추천서, 선수 과목, 프리리퀴짓, 자기소개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까지 더하면 3학년이나 4학년에 갑자기 마음먹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유학생은 더 불리한
다는 거죠. F1은 이제 시민권자보다 행정 절차도 느리고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수의대 준비는 되도록 1학년 1학기부터 곧바로 시작해야 이 좁은 문을 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의 프리벳, 어드바이저에게 너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수의대 진학을 돕는 이제 프리헬스나 프리벳, 어드바이저가 있긴 있는데 대학이 공식 지정한 전문가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조언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또 많아요. 여기서 큰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 어드바이저들은 기본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자를 기준으로 조언을 하다 보니까 프리리퀴시 선수 과목이나 에세이 첨삭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어도 유학생의 F1 비자 제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국인한테 하듯이 이제 방학에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며 경험을 채워 이렇게 권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그대로 따랐다가 나중에 비자법, 이민법 위반이 드러나면서 원서가 거절되거나 서비스 종료, 추방까지 됩니다. 또 유학생을 한 명도 안 받아주는 파주, 주립대를 안전지원처라고 추천해서 아까운 시간을 날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은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가려야 되고요. 어드바이저의 조언은 학업 참고용으로만 쓰고 비자라든가 대학 밖에서의 활동은 반드시 교내 국제학생처의 이민법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서도 마찬가지고요. 강의실 뒷자리에서 GPA만 챙기지 말고 오피스아워에 찾아가서 교수님하고 관계 쌓고 동물병원, 농장, 보호소 이런 곳에서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두 번째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미국 수의대가 지원자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그중에서 유학생이 합격 가능한 수의대에 대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수의대를 골라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수의대를 이해하려면 평가 구조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수의대는 거의 다 홀리스틱 리뷰, 전인적 평가를 합니다. 시험 점수 하나로 줄 세우지 않고 학업을 보는 정량 요소, 인성, 경험을 보는 정성 요소를 다 같이 본다는 거죠. 먼저 정량 요소를 보면 입학사정관은 GPA를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전체 누적 GPA, 그다음에 사이언스 과목만 모은 사이언스 GPA, 그리고 가장 최근 3학기의 GPA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합격자 평균이 대체로 3.6에서 3.7 이상이고요. 다음은 이제 정성평가 요소인데 이게 진짜 승부처입니다. 첫째, 수의, 동물 경험 시간입니다. 쉐도잉이라든가 동물병원, 농장보호소, 동물원 실무, 연구를 합한 시간으로 수의대마다 200에서 400시간 이상을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소동물, 대동물, 이색동물 연구처럼 서로 다른 영역을 두루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추천서입니다. 보통 세 통이 필요하고 그중에 한 통을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써줘야 됩니다. 대학에 진학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추천서, 커미티 레터가 있으면 개별 추천서보다 더 강력하죠. 세 번째가 에세이고요. VMCAS 공통, 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더해서 수의대별 서플먼트 에세이도 요구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수의대 입시에서 왜 정성평가 요소가 중요할까요? 요즘 미국 수의대 지원자들의 학점이 워낙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3.6에서 3.7 이상이 넘쳐납니다. 거기다가 GRE도 없어졌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비슷한 GPA를 가진 수많은 지원자를 숫자만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학점 뒤에 GPA 뒤에 숨은 진짜 모습, 이 사람이 수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진지하고 동물과 보호자를 대하는 공감 능력하고 책임감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건 이제 경험이라든가 추천서, 에세이로만 드러나는 거죠. 수의사가 이제 말 못하는 동물을 다루면서 불안해하는 보호자하고 소통하고 안락사 같은 무거운 결정도 함께 내려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능력이 GPA만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정량 평가 요소는 문을 여는 최소 조건이고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건 정성 평가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위원회 추천서, 커미티 레터도 정성 평가 요소의 한 부분인데 이건 1학년 때부터 위원회 어드바이저하고 관계를 쌓아야 하지만 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학생에게 불리해 보여도 매년 일정 수의 외국 국적 유학생이 미국 수의대 1학년에 실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느 수의대에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노려야 될 그룹이 사립이면서 유학생을 대놓고 환영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턴 유입니다. 공식 페이지에 이제 국제학생을 환영한다고 밝혀두었고 국제학생 서비스 부서가 I-20 발급이라든가 F1 비자 서비스 처리까지 돕습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주 거주 요건도 없고 학비도 모두 같습니다. 다만
국제 학생을 정원의 8%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한 학년에 100명 남치면 이제 국제 학생은 많아야 8명 안팎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매사추세츠에 있는 터프치 커밍스입니다. 국제성을 정체성으로 삼는 사립이고요. 1982년에 만든 국제 수의학 프로그램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제학생 센터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거주자에게 정원의 30%만 배정하고 나머지 70%를 전체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엽니다. 무엇보다 이제 합격 심사에서 GPA를 30%, 헐리스틱 심사를 60%, 에세이를 10%로 보기 때문에 정량보다 경험과 소통을 훨씬 높게 봅니다. 세 번째가 아이비리그 사립이죠. 수의대 펜벳입니다. 유펜입니다. 합격자들 모두 타주 신분으로 등록시키고 있고 국제학생 서비스가 F1 비자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립이기 때문에 거주지 쿼터도 없습니다. 세계 9위권 명성의 대도시의 풍부한 임상까지 갖춘 상향으로 노려볼 만한 수의대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줄임인데 비거주자와 유학생들에게 문이 열린 곳들입니다. 먼저 뉴욕의 코넬입니다. 세계 3위권 수의대인데 유학생들에게 큰 장점이 있어요. 인터뷰가 없습니다. 여기는 대면 면접 대신에 심층 보충 지원서를 평가해서 영어 회화가 이제 부담이죠. 유학생들에게는 이제 글쓰기로 승부할 수가 있고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자에게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합격 후에 1년이 지나면 거주권을 신청해서 2학년부터 인스테이트 거주민 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는 이제 정원이 절반쯤을 이제 비거주자에게 배분해서 유학생에게 문이 넓고요. 이 밖에도 이제 비거주자들에게 우호적인 주립 수의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이오와 스테이트는 이제 국제학생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외국 성적의 웨스 평가도 요구하고요. 캔자스 스테이트도 이제 비거주자, 아웃 오브 스테이트 배분이 크고 학비가 저렴하고 곧 미네소타 수의대도 이제 비거주자에게 자리를 열어줍니다. 미시시피 스테이트는 이제 전통적으로 타주 출신을 워낙 많이 받고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도 외국 국적자들 받는데 영어 증명 요구하고 인터뷰 없이 서류도 평가합니다.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의 지원자를 환영한다고 명시하고 미시간 스테이트도 국제학생 안내 페이지하고 MMI 인터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링컨 메모리얼이라든가 이제 롱아일랜드, 미드웨스턴, 로키비스타 같은 이제 신생 사립도 늘고 있고요. 또 원서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요. 5번 수의대는 시민권자와 영주권만 받고 있고요. 조건자만. 텍사스 A&M이라든가 텍사스 텍도 텍사스 거주민을 절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도 비거주자 합격률이 4%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으로 채우고 조지아 수의대도 비거주자를 매년 0명에서 최대 2명 거의 안 받습니다. 이런 곳은 명성이 높아도 유학생들에게 사실상 닫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미국 수의대 지원 준비를 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전략을 보면 첫째, 공립수의대의 거주민 쿼터를 피하고 사립과 비거주 우호 수의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비싼 사립 학비를 피하려고 학비 싼 공립 주립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건 원서비하고 시간만 버립니다. F1 학생은 어느 주에서도 거주자, 인스테이트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민 학비 혜택에서 빠지고 공립은 정원의 거의 대부분을 자기 주 거주민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엔 거주민 합격률이 27%인데 비거주민은 8%, 플로리다는 거주민이 24% 합격률에 비거주민 12%, 텍사스 A&M은 거주민이 24%에 비거주민 3.6%입니다. 가장 심한 UC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이 25% 합격률에 비거주민 4%밖에 안 됩니다. 비거주 합격자의 평균 사이언스 GPA가 3.96이기 때문에 거주민 3.62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러 주립의 이제 비거주 합격률이 대체로 1.75에서 3.85% 사이에 몰려 있어요. 비거주자라는 것만으로도 합격률이 서너 배에서 10배까지 떨어지는데 유학생들이 그 비거주자 안에서 가장 불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명확하죠? 지원 리스트 대부분을 거주 쿼터가 없는 사립하고 비거주자 배분이 큰 주립으로 채우고 오번이나 텍사스 A&M, 텍사스 텍, UC 데이비스, 조지아처럼 닫힌 곳은 당연히 리스트에서 빼야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수의대별 재정 보증 조건을 지원할 때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미국 수의대가 유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이 크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F1 유학생은 이런 자격도 없고 장학금도 대부분 시민권자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학비 전액을 가정의 자금이나 미국인 보증인을 세운 사설 대출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수의대마다 재정 보증 조건이 제각각이고 합격해도 이 조건을 못 맞추면 입학 비자 서류 I-20를 못 받아서 결국 입학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호내는 합격자하고 대기자에게 4년 전체 학비를 감당한다는 재정증명서를 요구하고 이게 확인돼야 비자 서류를 내주고요. 미시간 스테이트도 I-20 발급 전에 비거주자 기준 총비용 증빙을 요구합니다. 터프츠도 1학년 국제학생에게 교내 재정 지원을 안 주고 사설 대출을 받으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보증인을 반드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분명하죠. 가정의 현금 동원 능력하고 미국 내 보증인 확보 가능성을 따져본 뒤에 각 수의대의 재정 요건을 지원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인터뷰 방식에 맞춰서 수의대를 고르고 정성평가 요소의 빈자리를 메워야 됩니다. F1 학생들이 제약 때문에 임상 경험을 넉넉히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가 인터뷰인데요. 수의대마다 인터뷰 방식이 크게 다르고 그게 이제 유학생의 유불리를 가릅니다. 먼저 인터뷰가 아예 없는 곳을 잘 활용해 봐야 되는데 코넬, 콜로라도 스테이트, 오리건 스테이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는 대면 면접 없이 보충 지원서와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영어 회화가 부담인 유학생들에게 글쓰기로 승부하는 이 방식이 크게 유리하겠죠. 시간을 들여서 자기 이야기를 다듬고 보충 에세이를 잘 쓰는데 강하다면 이런 무인터뷰 수의대를 핵심 타겟으로 삼으면 되고요. 반대로 MMI를 한 곳은 따로 대비해야 됩니다. UC 데이비스는 10개 스테이션 MMI, 그다음에 미시간 스테이트도 MMI를 운영합니다. 방마다 윤리 딜레마나 상황 시나리오가 나오고 정해진 시간에 답하는 구조화된 면접인데 즉흥적인 잡담보다 논리적인 사고와 명료한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출 시나리오를 로 이제 답변 틀을 미리 만들어서 반복 연습하면 영어 회화 핸디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유학생이 실제 노려볼 수 있는 10개 수의대를 골라서 각각 유학생을 얼마나 받아주는지, 학점, 컷오프는 어느 정도인지, 학비하고 인터뷰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그 수의대에 맞는 에세이 전략까지도 짚어드릴게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학생이 실제로 노려볼 수 있는 수의대 10곳을 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건 미국 수의대의 유학생 합격 데이터는 의대나 치대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대의 AAMC라든가 치대의 ADA는 신입생을 시민권하고 국적별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는데 수의대의 AAVMC는 오직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주거주 신분으로만 집계합니다. 수의대 대다수가 주세금으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정원과 학비가 거주 신분 중심으로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 국적 유학생은 통계상 전원, 비거주자,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 포함되고 공개 통계에서도 이 비거주자를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으로 따로 떼어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개할 10곳의 비거주자 합격 데이터를 이제 학생 자신이 도전할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기준으로만 삼으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포무나 웨스턴 유입니다. 이 수의대가 특별한 이유는 미국 수의대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 학생 비율이 공식적으로 이제 못 박아뒀기 때문입니다. 정원의 8% 이내를 국제 학생으로 받기 때문에 한 학년에 110명 기준으로 이제 매년 8에서 9명 정도가 국제 학생, 유학생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수의대 전체에서 문서로 확인되는 유일한 국제 학생 숫자고요. 게다가 이제 이 학교에는 국제 학생 서비스 부서가 I-20하고 F1 비자 서비스 처리까지 직접 돕고 사립이기 때문에 주 거주 요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GPA 문턱이 오늘 소개하는 수의대 10군데 중에서 가장 낮아요. 최저 요건이 이제 전체 2.75에 사이언스 3.0이고 실제 등록생 평균도 전체 3.23에 사이언스 3.42 정도로 가장 들어가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이제 GRE도 안 보고 학사 학위도 필수가 아니고 합격 전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판메디랩이 웨스턴 유를 추천하는 이유는 국제 학생을 대놓고 받아주는 데다 GPA 문턱까지도 낮기 때문에 정량이 최상위권에 못 미치는 유학생이 가장 먼저 노려야 될 1순위 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입니다. 비거주자들에게 가장 넉넉하게 문을 여는 대형 주립 수의대고요.
한 클래스의 165명 중에 절반을 비거주자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최근 한 해 비거주자,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의 합격이 82명이나 됩니다. 비거주 자리가 10곳 중 가장 큰 편이고 유학생이 비집고 들어갈 풀이 그만큼 넓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합격 후에 1년이 지나면 거주권을 신청해서 2학년부터는 거주민 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테이트 학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평가는 학점 하한을 따로 두지 않고 거주 신분별 심사를 하는데 비거주자는 거주자보다 높은 정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GPA 3.6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판매 드랩이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비거주자 자리가 가장 많아서 유학생이 도전할 틈이 넓고 1년 뒤에 거주권 전환으로 학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오와 스테이트입니다. 비거주자 학생 자리가 크고 행정, 인프라가 갖춰진 대형 주립 수의대고요. 한 학년이 약 169명으로 이제 큰 편인데 최근 한 해 비거주자를 71명이나 합격시켰습니다. 국제학생 전용 안내 페이지도 따로 두고 외국 성적의 외수 평가도 요구하고 외국 지원자의 수수료 체계를 따로 둡니다. 이런 장치를 갖췄다는 자체가 이제 유학생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최근 클래스에서 사이언스 GPA 평균이 3.62, 최근 45학점 학점이 평균이 3.74입니다. 판메디 랩이 이제 아이오와 스테이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비거주 자리가 크고 국제학생 행정 시스템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캔자스 스테이트입니다. 비거주 자리가 크면서 학비가 저렴한 곳이죠. 최근 한 해 비거주자 약 70명을 합격시켰고 비거주 자리가 10곳 중에서 큰 편입니다. GPA 부담이 10곳 중에서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라면 전체 학점 GPA 3.5 이상이면 안정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드랩이 캔자스 스테이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비거주 자리가 크고 학점 문턱이 중간이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데다가 비거주 학비가 다른 곳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까지 크게 낮출 수 있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코넬입니다. 세계 3위권, 최상위권이면서 유학생의 가장 독특한 강점이 있는 곳인데요. 뉴욕 이타카에 있고 최근 한 해 비거주자 63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인터뷰가 없다는 거고요. 대면 면접 대신에 심층, 2차, 서플먼트 에세이, 보충 지원서를 평가해서 영어 회화가 이제 부담인 유학생들이 글쓰기로 승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합격한 국제학생 전원에게 4년 전체 학비를 감당한다는 재정 증명서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매년 국제학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판메디랩이 코넬을 추천하는 이유는 세계 최상위권인데도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영어 회화가 부담인 유학생들이 오히려 글쓰기로 승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입니다. MMI 인터뷰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인 재학생이 실제로 확인되는 곳입니다. 한 학년에 115명 규모의 최근 한 해 비거주자 55명을 합격시켰고 전체 합격률이 5.9%입니다. 공개된 클래스 프로필에도 22개의 주와 국가 출신이 들어있고 학생들이 쓰는 17개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결국 한국 유학생도 실제로 다니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인 거죠. 판메드랩이 미시간 스테이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한국인 재학생이 확인될 만큼 유학생을 실제로 받아왔고 인터뷰가 MMI이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클라호마 스테이트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데이터상에 매우 강력한 숨은 강자입니다. 최근 한 해 비거주자 약 53명을 받아주는데 비거주 합격률이 약 12.5%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의대 10군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비거주 지원자 풀이 다른 곳보다도 작아서 경쟁이 덜 치열하고요. 결정적으로 이곳이 오클라호마 거주자만 인터뷰하고 비거주자는 인터뷰 없이 서류로만 뽑습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영어 회화 부담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판메드랩이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비거주 합격률이 가장 높은 데다가 비거주자는 인터뷰까지 없어서이고 이제 유학생들에게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안전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미드웨스턴입니다. 애리조나 글렌데일에 있는 신생 사립인데 비거주 자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수의대 10군데 중에서 가장 큽니다. 최근 한 해 비거주자를 약 98명을 합격시켰고 비거주 합격률이 6% 정도로 일반 주립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주 쿼터도 없고 거주 신분에 따른 차별
거의 없고 비거주 자리 자체가 가장 크다는 게 유학생들에게 매력입니다. 학사학위는 또 필수도 아니고 64학점과 선수 과목 이수가 핵심이고 AP도 인정해 줍니다. 보충 지원서는 없지만 인터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판메디 추천하는 이유는 비거주 자리가 10군데 중에서 가장 많고 GPA 문턱도 유연해서 유학생이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퍼듀입니다. 인디애나 웨스트 라파이트에 있고 최근 한 해 비거주자 약 44명을 받았습니다. 과거 클래스 속에 멕시코, 인도, 중국 같은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들이 나온 걸 보면 국제 학생을 받는다는 게 확인되고요. 퍼듀는 분명히 알아야 될 특징이 하나 있는데 거주자보다 비거주자에게 더 높은 정량을 요구합니다. 최근 클래스 비거주 합격생의 누적 학점 GPA 평균이 3.8에서 3.8입니다. 비거주 유학생이라면 이제 누적 GPA가 3.8에 가까운 정량이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정량 부담은 오늘 수의대 10군데 중에서 가장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국제학생을 받아온 게 확인되고 비거주 자리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량 평가 요소가 높다는 게 단점이죠. 마지막 열 번째는 플로리다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게인즈빌이 있고 최근 한 해 비거주자 약 46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거주자 합격률이 24%인데 이제 비거주자가 12%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다른 주립보다 합격률이 양호한 편이고요. 거기다가 공식 클래스 프로필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자기 GPA가 어느 위치인지 객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점 부담은 이제 10군데 중에서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라면 전체 GPA 3.6 이상이 안정권이고요. 이곳은 이제 다른 주립보다 비거주 합격률도 보통 한 자릿수인데 여기는 12%로 높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도전해볼 만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이제 스웨덴 10군데를 세 그룹으로 묶어 드려볼게요. 기준은 유학생의 합격 현실성, 즉 이제 비거주 자리의 크기하고 GPA 부담, 인터뷰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합격 현실성이 가장 높은 안정권이죠. 그 리치라고 봐야겠죠. 메인 그룹인데 웨스턴 유,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미드웨스턴입니다. 웨스턴 유는 GPA 문턱이 가장 낮고 국제 학생을 8%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는 비거주 합격률이 12.5%에 비거주자 무인터뷰 이렇게 돼 있고 미드웨스턴은 비거주 자리가 98명으로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그룹은 비거주 자리가 크고 균형 잡힌 적정 그룹 타깃이 됩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하고 아이오와 스테이트, 캔자스 스테이트, 미시간 스테이트, 플로리다입니다. GPA가 3.5에서 3.6대인 유학생의 핵심 적정 타겟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학점, GPA가 높아야 하는 상향 그룹이고 코넬이나 퍼듀입니다. 코넬은 평균 GPA가 3.8 이상이어야 되고 인터뷰가 없이 글쓰기로 승부할 수 있고 퍼듀는 비거주 누적 GPA가 3.8에 육박해야 됩니다. GPA가 최상위권인 유학생이라면 이 도전 슬롯에 넣어야 될 곳이고요. 정리하면 막연히 아무 수의대나 넣는 건 시간과 비용 낭비고요. 자기 학점과 영어, 실력, 채점, 재정 상황 이런 것들 냉정하게 본 다음에 이 10군데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6개에서 10개 뭐 이상이 이게 되겠죠. 집중하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수의대를 어떻게 노려야 되는지 다 짚어드렸는데, 사실 이걸 안다고 해서 합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왜 이 준비를 혼자 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느끼셨을 텐데, 정보를 안다고 수의대 합격이 되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수의대 입시의 현실과 평가 구조, 유학생이 노릴 수 있는 10군데 수의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정작 유학생이 VMCAS 원서를 내기까지 거치는 과정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이고, 그 실행은 혼자 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먼저 스펙에 대해서 보면, VMCAS는 이제 GPA와 점수만 적는 서류가 아니죠. 수백 시간의 수의 경험, 다양한 종을 아우르는 임상 노출, 연구, 발런티어, 추천서 3통 이상, 그리고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서플먼트 에세이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에 걸쳐 쌓아야 되는 큰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F1 비자는 이 스펙을 쌓는 출발선에서 시민권 학생들하고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0시간의 경험이라는 게 딱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추천서는
오랜 쌓은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4학년에 부랴부랴 시작하면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약한 포트폴리오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의대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지원하느냐에서 합격의 절반이 갈리는데 불명확한 유학생 데이터를 정확히 읽고 자기 GPA와 재정, 영어 실력 이런 것들 6에서 10군데 이상을 균형 있게 짜는 게 혼자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까요? 보통 세 가지를 떠올리죠. 대학교 어드바이저, 프리벳 어드바이저,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 아니면 국내 유학원, 아니면 뭐 요즘은 이제 AI니까 또 이제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셋 다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먼저 대학 어드바이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학생을 기준으로 조언을 합니다. F1의 CPT 제약이라든가 무급 노동금지 같은 유학생 변수는 전문 영역이 아니고 한 명이 수백 명을 담당하다 보니까 개별 학생의 4년을 밀착해서 봐줄 여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학생을 특정 수의대에 합격시키는 게 애초에 그 어드바이저들의 일이 아니죠. 근데 국내 유학원은 또 어떨까요? 어학연수나 미국 대학 입학에는 뭐 강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수의대 입시에는 세 가지가 부족합니다. 첫 번째, 전문성의 깊이입니다. 미국 수의대 입시는 VMCAS 작동 방식, 수의대별 비거주자 정책, 헐리스틱 평가의 미묘한 가중치, MMI 같은 평가 방식, F1과 얽힌 경험 설계까지 좁고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데 일반 유학을 두루 다루는 유학원이 여기까지 파고들기는 어렵죠. 두 번째, 정보의 최신성입니다. VMCAS가 이제 매년 일정과 요건이 바뀌고 2026년에는 연방 학자금 제도도 바뀌었어요. 이런 변화를 실시간으로 따라가려면 이 분야만 전담을 해야 됩니다. 셋째, 책임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입시가 수의대 선택부터 경험 설계, 에세이, 추천서, 인터뷰, 합격 후 비자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데 단발성 상담이나 서류 대행으로는 이런 긴 과정을 끝까지 끌고 가기가 어렵겠죠. 아니, 그러면 요즘 많이 쓰는 제미나이나 챗GPT, 클로드 같은 AI는 어떨까요? AI는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고 초안을 잡는 데는 분명 쓸모가 있겠죠. 그런데 수의대 입시처럼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고 실수 하나하나가 큰 영역에서 AI에만 의지하는 건 정말 위험하죠. 첫 번째, AI는 학생 개인의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같은 F1이라도 비자 시점, 학교, CPT 정책, 재정 상황, 이수 과목이 다 다른데 AI는 학생이 넣은 정보가 맞는지 뭘 빠뜨렸는지 알지 못하고요. 두 번째, AI는 사실이 아닌 걸 그럴듯하게 지어내죠. 대학별 요건이나 수의대별 요건이나 비자 규정처럼 오류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건데 AI가 오래되거나 틀린 정보를 사실처럼 내놓으면 학생은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수의대 정보는 매년 바뀌고 있는데 AI 지식은 특정 시점에 멈춰 있기 때문에 최신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AI는 여러 해에 걸친 장기 전략을 짤 수 없습니다. 1학년에 뭘 시작하고 2학년에 어떤 교수와 관계를 맺고 3학년에 뭘 보완해서 4학년에 어떤 조합으로 지원할지를 학생의 성장과 함께 조율하는 건 그 학생을 계속 알고 책임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넷째, AI가 찍어내는 에세이는 다 똑같습니다. 수많은 지원자가 같은 도구로 비슷한 글을 쓰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은 그 패턴은 금방 알아내고요.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AI는 보조도구로는 훌륭해도 개별 검증과 장기 전략, 진짜 자기 이야기가 핵심인 수의대 입시를 맡기기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분명합니다. 미국 수의대 입시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F1 제약 속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경험을 설계하고 자기에게 맞는 수의대 조합을 골라내고 수의대별 맞춤, 이제 지원서하고 진짜 자기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를 완성하고 인터뷰하고 합격 후에 비자 제정까지 끌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각 단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어드바이저라든가 유학원, AI로는 온전히 메우기 어렵고요. 바로 여기에 판메디랩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메디랩은 수의대 한 분야에 특화돼서 VMCAS 작동 방식, 수의대별 비거주자 정책, 최신 변화를 깊이 추적하고요. 둘째, F1이라는 유학생 고유의 제약을 전략의 한복판에 놓고 합법적인 경계 설비부터 비자 계획까지 함께 짭니다. 세 번째, 학생 한 명 한 명을 계속 알고 책임지고 1학년 첫 경험부터 4학년 최종 지원까지 함께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보는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합격으로 바꾸는 건 전문성과 책임 그리고 오래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판매드랩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수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판메드랩의 수의대 입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수의대 합격을 위한 이제 판메드랩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밀착 관리형 어드미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학생의 현재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서 시작하고요. GPA, 선수 과목, 이수 현황, 동물 및 수의 경험, F1 비자 신분과 재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남은 준비 기간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순서로 채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학생의 국적과 성향, 진로 목표, 재정 상황까지 고려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잘 맞는 지원 수의대 리스트를 함께 만듭니다. 등록하면 최종 지원 시점까지 세 가지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정기 1대1 미팅입니다. 매월 한두 번, 두세 번 이상을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학생의 GPA 관리, 선수 과목 전략, 경험 시간 확보, 대학 생활 전반을 멘토링하고요. 두 번째, 경험 스펙을 완성시킵니다. 합격의 결정적인 쉐도잉이라든가 비영리 봉사, 리서치를 F1 제약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나씩 쌓아가도록 방향을 잡아드리고 셋째, 최종 지원과 원서 완성입니다. 3학년이 되면 함께 수의대 지원 리스트를 확정하고 VMCAS 지원서부터 합격을 저하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수의대별 서플먼트 에세이까지 전 과정을 같이 완성을 합니다. 이 판매드랩의 수의대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미국 의치학대에 대한 경험을 직접 갖고 계신 분들이 직접 도와드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판매드랩이 일반 유학원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단순 정보만으로 알 수 없는 미국 수의대 입시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감각과 판단 기준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내용을 들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판매리랩으로 연락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